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미국 남부에 분포하는 거미인 블랙 위도우는 교미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점 때문에 사악한 여인을 부르는 별칭으로도 쓰이는데, 새까맣고 조그만 몸통에 특유의 붉은색 모래시계 무늬가 있습니다. 방울뱀보다 몇 배 강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거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일반 가정집 마당의 잔디밭에서도 발견되고, 검은색에다가 크기가 2cm 정도로 적으며 거미집을 짓지 않고 방랑 생활을 하기에 어디에 있을지 몰라 더욱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1950년대 10년 동안 미국에서 블랙 위도우의 독에 사망한 사람이 63명이라는데요. 하지만 거미 독이 수액을 통해서는 몸에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들은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리게 되면 근육통, 두통, 현기증, 부정맥을 동반하는데, 근육경련과 마비가 오게 되면 사망할 수 있고 병원의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한 독성 때문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외래 생물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대구의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영내에서 2018년 9월 서부 검은 과부거미가 발견되었고, 특히 알집까지 발견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미군 군수품 등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블 어벤져의 코드명인 블랙 위도우는 검은 과부거미라는 독거미를 뜻하지만, 검은 복장과 빨간 모래시계 로고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 외에는 스파이더맨하고는 다르게 거미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7일에 개봉한 미국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입니다. 어벤져스의 히어로 블랙 위도우인 나타샤 로마노프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레드룸의 거대한 음모와 실체를 깨닫게 되는데, 상대의 능력을 복제하는 빌런 태스크마스터와 새로운 위도우들의 위협에 맞서 목숨을 건 반격을 시작하는 나타샤는 스파이로 활약하던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어벤져스가 되기 전 함께했던 동료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먼저 남성 트리오 SG 워너비의 타임러스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I don't wanna say goodbye.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부디 하루 빨리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래.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서 널 뽐낼 것 같아.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젠 멀어져 가지만 잠시였지만 태어나 좀 자란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했던 일.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난 마음을 준 대신 넌 내게 추억을 준 거야. 다시 또 나를 살아가게 할 거야. Never ending, never failing My girl, 날 아프게 했지만 울게 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고마워. 인간된 그날 내가 가져갈 추억 만들어줘서. 영화는 1995년 오하이오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나타샤와 옐레나가 장난을 치며 놀다가 반딧불을 보려고 숲을 안쪽으로 들어가던 옐레나는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는데 어머니 멜리나가 다치면 더욱 강해진다고 하며 우는 옐레나를 달래줍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 알렉세이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멜리나에게 의문의 디스크를 보여주고는 가족이 이제 모두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경찰의 검문을 피하여 도로를 달리는데 사실 이 가족은 러시아의 임무를 받고 미국에 잠입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위장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은 비행기를 숨겨놓은 외진 곳에 도착하여 멜리나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이륙하려 할 때 실드의 차량이 추격하며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알렉세이는 저격 실력으로 운전수를 저격하고는 비행기 날개에 올라타고 무사히 이륙하여 쿠바에 도착합니다. 총에 맞은 멜리나는 응급처치를 받고 알렉세이는 마중 나온 트레이코프 장군에게 입수한 의문의 디스크를 전달하는데 멜리나를 걱정하던 나타샤는 군인의 권총을 빼서 위협하자 알렉사이가 나타샤를 잘 다독이는 틈을 타 군인들이 나타샤와 엘레나를 마취주사를 놓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이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컨테이너 박스에서 눈을 뜬 나타샤와 엘레나는 군인들에 의해 레드룸으로 끌려가 위도우로 훈련받게 됩니다. 가수 거미가 부릅니다. 기억상실. 떠난다고 그래서 떠나라고 말했어. 사랑하다 한 번쯤 하는 말이라서 올 거라고 다 안다고 거울에 비친 나를 달래고 벌써 손가락 10개를 다 접고 애써 하루를 또 새어도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자꾸
어벤져스 시빌워, 즉 어벤져스끼리 초인 등록법 때문에 내전을 벌인 직후 썬더볼트 로스가 이끄는 진압부대가 나타나 나타샤를 체포하려고 건물에 진입하는데, 나타샤는 로스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하지만 로스는 바튼, 윌슨, 앤트맨은 이미 잡혔고 캡틴 아메리카와 나타샤만 남았으며 잡힐 거라고 경고하며 들어가지만, 나타샤는 이미 그곳에 없었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로스를 속여 어느새 배를 타고 노르웨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로코에서 위도우 요원이 된 옐레나는 작전을 수행 중이었는데, 한 여자가 케이스를 들고 달아나자 격투 끝에 배를 칼로 찌르는데, 그 순간 케이스 안에 있던 빨간 가루를 옐레나에게 뿌리자 눈동자에 붉은 물이 들며 옐레나가 쇠뇌에서 풀리고, 옛 위도우 요원 옥사나를 알아보고는 정신을 차려 그녀와 함께 케이스를 들고 도주합니다. 노르웨이의 나타샤는 브로커 메이슨의 도움으로 안전가옥 캠핑카를 구하고 신분도 위장했는데, 부다페스트에서 가져온 짐에서 옐레나가 보내온 빨간 가루 케이스가 들어있는 소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돌릴 기름을 구하러 차를 타고 가던 나타샤는 다리에서 갑자기 태스크마스터에게 트럭으로 들이받치는 습격을 받게 됩니다. 나타샤가 권총 사격으로 반격을 하지만 태스크마스터는 방패로 총알을 막아내고 나타샤의 모든 공격을 복제하여 결국은 나타샤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나타샤는 놔두고 차 트렁크에 있는 빨간 가루 케이스를 가지러 가자 나타샤는 자기가 목표가 아님을 알고 빨간 가루 유리병만을 품에 챙겨 다리 및 강물로 떨어져 탈출을 합니다. 빨간 가루와 함께 사진도 있었는데, 어릴 적 미국 오하이오에서 옐레나와 찍은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남성 4인조 보컬 그룹 도울이 부릅니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오래되었어 그때 너의 웃음 너의 목소리 잊혀진 것 같아. 시간의 위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 아픈 네 얘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 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려 나 바래다 주던 익숙한 길을 가. 밤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던 너 봤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 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아무도 없어서 참
없어도 괜찮은 듯 얘기하며 다 지워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추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또다시 울고 있어. 나타샤는 부다페스트의 안전가옥에서 옐레나를 만나는데 죽은 것으로 알고 있던 드레이코프 장군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타샤는 실드에 들어가기 위해 호크아이 클린트와 함께 드레이코프를 암살하는 작전을 벌였는데 빌딩을 통째로 폭파시켰었습니다. 나타샤는 레드룸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다시 무너뜨리기로 하고 위치가 계속 바뀌는 레드룸을 찾기 위해 드레이코프와 친했던 아버지였던 알렉세이를 만나러 헬기를 구해서 러시아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알렉세이는 오하이오 작전 이후에 계속 여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옐레나가 운전하는 헬기로 나타샤가 레페를 타고 내려가 알렉세이를 구하려다 로켓으로 감시탑을 쏘는 바람에 눈사태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알렉세이를 구출해냅니다. 반감도 있었지만 티격티격 말싸움을 하는 나타샤와 옐레나가 레드룸 정보를 묻는데 자신은 모르고 대신 아내 역할을 했던 멜리나가 뭔가 알고 있을 것이란 말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중 헬기의 연료 부족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돼지를 키우며 사는 멜리나는 돼지에게 미로를 풀게 하며 조종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제외한 위장가족인데 알렉사이는 가족이 다시 모였다며 기뻐합니다. 멜리나는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기저핵을 조작하여 조종하는 기술을 돼지를 통해 연구하던 과학자였고 당시 실드였던 하이드라가 멜리나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배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했었다고 합니다. 1995년에 알렉사이가 오하이오에서 훔쳐낸 디스크는 바로 이러한 연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 마지막에 멜리나는 이미 레드룸에게 나타샤 일행의 위치를 알렸다는 고백을 하자 레드룸 부대에 기습이 이루어지는데 알렉세이는 마취총을 맞고 옐레나는 멜리나의 위도우 바이트에 감전되어 기절해 레드룸으로 잡혀가는데 본부는 헬리 캐리어같이 하늘에 떠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가수 정인이 부릅니다. 윤종신의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레드룸에서는 예비 위도우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고 드레이코프는 멜리나를 칭찬하며 옐레나의 두개골을 열어 세뇌 해체 혈청의 약점을 파악해 더 완벽한 화학적 세뇌 방법을 개발하라고 하자 의사들은 수술대 위에 묶여있는 옐레나의 머리에 마커로 절취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드레이코프는 멜리나의 얼굴 가면으로 위장한 나타샤임을 금세 알아맞추는데 나타샤로 변장한 멜리나는 알렉사이를 구하고 있었고 옐레나는 미리 다리에 숨긴 칼을 이용해 탈출합니다. 한편 드레이코프는 나타샤에게 태스크마스터의 정체를 공개하는데 폭발에 휘말려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는 죽은 줄 알았던 드레이코프의 딸이었고 머리에 칩을 넣어 보는 모든 전투 행동을 복사할 수 있도록 전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을 탈출한 옐레나는 위도들의 최면을 풀기 위해 붉은 가루를 찾으러 가고 멜리나는 레드룸의 엔진을 정지시키러 갑니다. 그런데 나타샤는 둘만 남은 드레이코프를 향해 총으로도 칼로도 공격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냄새로 페로몬 기제를 맡으면 위도들은 아무도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드레이코프는 여유롭게 나타샤를 제압하고 엔진실을 정지시키려는 멜리나를 원격 조작해 엔진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엔진실 판넬을 뚫고 탈출해 엔진을 폭파시키자 레드룸 헬리캐리어 시설은 서서히 하늘에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드레이코프는 제압당한 나타샤에게 자기의 계획을 보여주는데 태블릿을 자신의 반지로 잠금을 해제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위도우들을 보여주며 이들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가수 산들의 노래입니다. 취기를 빌려. 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 혹시나 이런 맘이 어쩌면 부담일까 널 주저했어 언제부턴가 점점 내 하루에 스며든 너 아침을 깨우는 네 생각에 어느샌가 거리엔 어둠이 젖어들고 쥐기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하루하루 네가 좋다고 괜히 어색할까 혼자 해만 태우다 끝끝내 망설여왔던 순간 알잖아 나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걸 서툰 표현이 쑥스러워서 괜히 쓰다 지울 문자만 바라보다 못 적은 쓴 웃음만 언제부턴가 가끔 너와 마주칠 때마다 한참을 머뭇거린 어설픈 손인사만 오늘 밤도 후회로 찾아들고 쥐기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하루하루 보고 싶어
갈 거야. 작은 너를 품에 안고서 눈을 마주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그런데 얼마 전 레드룸으로 출발하면서 멜리나는 나타샤에게 페로몬 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드레이코프에게 정보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한 나타샤는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책상에 3개 박아서 코뼈를 부러뜨려 후각신경을 차단하고 드레이코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급하게 위도우들을 호출하고 10여 명의 위도우들이 몰려와 나타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숫자에 밀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옐레나가 빨간 가루를 성광탄에 묶어 위도우들 한복판에 해독제를 터뜨리자 정신을 차린 위도우들은 멍하니 서 있고, 나타샤는 몰래 손가락에서 빼낸 드레이코프의 반지를 이용해 위도우 요원들의 정보를 전송하고 바닥에 떨어진 빨간 가루 하나를 주워 빠져나갑니다. 드레이코프는 레드룸 요원의 호의를 받으며 탈출하는데 본인의 반지가 없음을 알아채지만 이미 시설이 추락하는 중이어서 어쩔 수 없이 탈출하는 비행기에 탑니다. 이때 옐레나가 나타나 비행기 엔진에 곤봉을 집어넣어 비행기 엔진이 폭발하고 옐레나는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는데 드레이코프와 레드룸 요원들은 폭발 속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나타샤는 낙하산을 들고 스카이다이빙하여 떨어지는 옐레나를 따라잡아 낙하산을 입혀주어 착륙시킵니다. 그런데 태스크마스터 역시 스카이다이빙으로 따라와 나타샤와 떨어지는 잔해 속에서 싸우다가 낙하산을 같이 사용해 땅에 착륙하는데 집요하게 나타샤를 공격하자 재빠르게 조작 버튼을 작동시켜 헬멧을 벗기고 빨간 가루를 깨뜨려 태스크마스터의 세뇌를 풀어줍니다. 가수 박혜원이 부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안녕. 시간이 유난히 좀 느리게 흐르고 너와 나 그 사이에 고요함이 번질 때 기다리던 너에게 이별을 건넨다면 아무렇지 않게 안녕 말할 수 있길. 비우다 시들고 다시 그리워하던 이렇게 또 흐려진 너와 나 끝이 없을 것 같던 우리의 일기장에 아무렇지 않게 안녕 말할 수 있길. 시린 마음 틈으로 손을 내밀어준 너, 좋은 기억들만 다 맘에 새겨둘 거야. 한 걸음 또 한 걸음 멀어지는 뒷모습 정말로 안녕
상황이 끝나자 멜리나와 알렉세이가 찾아오고 위도우 훈련생들은 드레이코프의 딸인 테스크마스터와 자기들의 갈 길을 찾아 비행선을 타고 떠납니다. 멀리서 썬더볼트 로스 일행의 차량 행렬이 다가오는데 나타샤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일부러 로스에게 흘렸던 것이었고 나타샤는 본인이 결판을 지을 테니 걱정 말라며 가족끼리도 화해했으니 어벤져스도 이젠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세이, 멜리나, 옐레나는 현장을 황급히 떠납니다. 2주 후 브로커 메이슨이 의기양양하게 시간만 주면 구하지 못할 물건이 없다고 말하며 나타샤에게 첨단 비행선인 퀸젯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물어보는데 나타샤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구하기에 떠나 있는 상태라며 자기가 데리러 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퀸젯이 날아오르며 어벤져스의 테마곡이 흐르고 근처에 반딧불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때 반딧불 하나가 아래로 떨어지며 다른 반딧불들이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훗날 나타샤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하고 그녀 덕분에 살아남은 다른 위도우들과 여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영화는 어벤져스가 내분으로 잠시 해체되고 몸을 숨긴 사이에 블랙 위도우의 과거와 연결된 스파이 양성기관 레드룸이 다시 등장하고 함께 지냈던 옛 동료들과 있었던 사건이 드러나며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블랙 위도우는 감추고자 했던 레드룸의 스파이 시절 겪은 트라우마들과 과거 행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들을 마주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바꾸기 위한 선택을 하며 새롭게 나아갑니다. 부다페스트 사건으로 나타샤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고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왜 자신을 희생했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쿠키 영상에서는 여동생 옐레나가 언니, 딸, 어벤져, 나타샤 로마노프라고 새겨진 비석이 서 있는 나무 아래로 찾아갑니다. 비석을 붙들고 잠시 슬픔에 잠겨 있는데 실드라고 추정되는 조직의 동료인 발렌티나가 나타나 나타샤의 업적을 칭찬하며 임무가 있다면서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라며 태블릿을 꺼내 옐레나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나타샤의 실드 동료인 호크아이 클린트 바튼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증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였는데요. 영화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 로마노프의 숨겨진 과거와 스파이 양성기관 레드룸의 음모와 실체라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어두웠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블랙 위도우의 선택 등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스토리적 재미와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나들의 영원한 남동생 가수 이승기가 부르는 삭제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헤어진 다음 날 네 목소리 없이 아침에 혼자 눈을 뜨게 된 거야. 실감이 안 나 전화기를 켜보니 네 사진은 우리 둘 사진은 그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떻게 벌써 보고 싶은데 이젠 지워야겠지 모두 지워야겠지 웃는 너의 사진을 행복한 우리 사진을 한 장씩